네, 시청자 여러분, 트로우TV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37회로서 오늘의 주제는 최근에 미 연준과 미국 재무부가 본격적으로 무한정 양적 완화를 시행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한 측면에서 미 연준 그리고 미 재무부의 격렬한 전투의 끝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로우TV 방송입니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은 현재 미국과 유럽은 현재 정점을 향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상황을 본다 그러면은 미국은 누적 확진자가 약 한 65만 명에 도달했고 현재 향후 예측을 살펴본다 그러면 5월부터 안정화가 시작돼서 6월 가야지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진정화 단계가 오지 않을까 현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4월, 3월, 4월, 5월, 6월까지 2, 4분기는 거의 다 이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가 거의 마비된 상태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전부 보고 있습니다. 거의 경제 활동이 정지된 그런 상태로 봐야 된다. 이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로 현재 누적 확진자가 약 한 33만 명에 도달됐고 유럽도 한 4월 중순부터 안정화가 시작돼서 5월 말 가야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좀 사그라지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유럽도 마찬가지로 3월, 4월, 5월 2, 4분기는 거의 경제가 마비된 유럽과 연관된 산업활동이 거의 정지된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세계 경기는 어떻게 될 것인지 현재 미 연준이 무한전 양적 완화 그리고 최근에 엊그제였죠. 엊그제 아마 2조 2천억 달러에 해당되는 금액이 상원의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자금에 대한 살포, 자금에 대한 현재 투입이 가능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태를 과연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세계 경기가 현재 이 경기 침체가 왔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 허약한 이 경기 상황에 이 코로나가 부르짖을 것인지 저는 현재 그 상황을 이미 누적된 이게 우리가 생태계로 이해하는 경제 생태계가 상당히 허약한 체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상황에 코로나가 와서 불을 지르는 격이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즉 이 코로나 플러스 이 과도한 이 레버리지 상황, 이 과도한 이 신용 버블 상황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래서 허약한 이 경제 체질에 이 코로나가 이 불을 지르는 이 휘발유 역할을 했던 것이 아니라 그래서 최근에 1년에 이 주식 폭락은 그러한 해석으로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 회복이 가능한지 여부 또 급격한 이 주식 시장에 대한 바닥이 진정코 살아날 수 있는지 그러한 부분이 여러분들의 해석이 각각 다른데 좀 더 진지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2000년 3월 15일에
이 연준이 제로금리 플러스 7천억 달러 양적 완화를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기업들이 1년 미만 단기어음 CP라고 하죠. CP 매입도 하게 주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은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나왔던 정책들이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머징 국가에 대한 이 달러 부족, 뭐 이런 부분들의 통화 수합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과 연관된 산업, 여러 가지 맞물려 있는 경제 활동 때문에 이 미국도 수합을 안 해주면 미국도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예뻐서 해준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기존에 갖고 있는 통화량, 달러량 플러스 통화 수합량이 300억 달러로 결정이 됐죠. 그 이어서 무한적 양적 완화를 발표를 했습니다. 연준이. 그리고 이어서 발표된 내용이 탈푸드는 뒤에 이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가장 문제시 되고 있는 이 회사채 매입 프로그램, 회사채를 현재 매입을 하겠다. 기존 2008년도 같은 경우와 상황이 다른 게 이런 부분들입니다. 무한전 양적 완화. 그 다음에 현재 가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ABS 유동 자산화 증권을 매입할 수 있는 탈푸드 앤드 회사채 매입, 이 정크본드와 관련된 현재 불안한 시장, 불안한 회사채를 낮은 등급의 현재 회사채를 매입을 하겠다는 이런 부분들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MMT로서 2천억 달러를 미국 모든 시민에게 2회에 걸쳐서 재난자금으로서 살포를 하겠다. 주입을 해주겠다. 이런 부분들이 2008년도와 금융위기와 비교해서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2020년 3월 27일 날짜로 미국 상원의회에서 회사채 매입 의회가 통과가 됐고 2조 2천억 달러에 대한 상원의회 통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무한전 그리고 회사채 매입 그 다음에 ABS 유동화 자산 증권 매입 모든 부분이 무한정 양적 완화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근에 주식시장이 상승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됐지 않나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회사채 매입 프로그램 PMCCP, SMCCP 산하에 SPV 이게 이제 SPV가 뭐 특별한 목적 회사채 매입을 하기 위한 스페셜 퍼포즈 베이크를 가지고 특별 목적 회사입니다. 이거를 설립해서 구체적으로 회사채를 매입을 하겠다. 그래서 이게 아주 의회에 통과되기 전에는 우회적인 방안으로서 이 목적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미국 재무부에서 300억 불을 자본금을 투입을 합니다. 자본금을 근간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회사채를 불량한 회사채를 낮은 등급이 발행한 이 정크본드 등등을 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 본격화 이루어진 것이죠. 또 이 TALF, 탈프는 이 자산 유동화 과정을 거친 ABS가 뭐다 그러면 이 대출 기업이라든가 기업 외에 이 뭐 학자금 대출, 오토론, 주택 대출, 요새 또 주택도 대출이 미국도 예전에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도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우스론이라고 하는데 이 하우스론 2까지 나왔습니다.
그 외에 소규모 상인들이 썼던 대출, 카드론 등등이 이 대출 자산을 담보로 해서 만든 증권 상품입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Asset Backed Security라고 하는데, 이러한 어떤 부분을 채무증권을 매입을 하겠다. 이 ABS를. 그러한 어떤 매입 프로그램이 아마 그 TALF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 가정, 그 다음에 플러스 회사, 플러스 금융 전반 모든 부분에 이 부실화된 부분들을 전부 다 해소를 하겠다는 게 현재 미 연준의 정책입니다. 여러분들 쉽게 이 세 가지 부분이 2008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 부분만 이 수술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는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금융 플러스 가정 플러스 이 회사 세 개 분야를 전부 다 손을 대서 이 수술을 하겠다. 그러한 취지로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특히 이 회사채 부분, 정크본드, 이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이 발행하는 고위험, 고수익 채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채권 같은 경우는 하이힐드 채권이라고 하는데, 이게 위험이 높을수록 이 채권 수익이 높은 퍼센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이후에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정크본드가 많이 발행됐고, 특히 미국의 셰일가스 발행된 기업들이 한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08년도부터 2020년까지 약 11년 동안 미국이 안정적인 어떤 성장이라 보다도 안정적인 어떤 길을 걸어온 사이에 이 정크본드가 상당히 많이 그 발행이 됐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또 저번 방송에 이야기했던 시에로 증권 뭐 그러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규모가 이제 설명이 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경제 내관으로 활동을 해왔다. 새로운 어떤 경제 위기를 불러올 내관으로서 이미 지적이 되었고 저번 방송에 크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방송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불러주는 레버리지 론이라고 합니다. 시에로 증권, 시에로 상품. 그 시장 규모가 약 2조 달러 규모가 됩니다. 뒷부분에 그래프를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가 2008년도에 23%에서 2019년도는 40%로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기관 투자자가 고수익을 일으킬 수 있는 정크본드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제 위기는 이 부분에 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회사채를 매입을 해주겠다. 그런 어떤 취지로 여러분들이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과거 2008년도 서브프라임과 이 글로벌 레버리지론, 정크본드까지 포함된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 규모를 살펴본다 그러면은 예전에 2008년도 모기지 이 부동산 쪽이죠. 이 부동산에 대한 관련된 하우스 시장 규모는 약 1.1조인 반면에 글로벌 레버리지 론 같은 시어로까지 포함해서 약 더블이 2배 정도가 됩니다. 2배. 2.2조 정도 규모가 이게 아마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디폴트가 이루어지면은 2008년도보다 더 큰 사고가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은행 대출 비중도 과거에는 44%인 반면 이거는 90% 이상입니다. 약식 대출로 해가지고 이게 나갔기 때문에 은행도 큰 충격이 올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포함을 하고 있고 이렇게 나갔던 상품 종류가 과거 2008년에는 MBS, CDO
이 CDO가 터져가지고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여기는 CLO라고 합니다. CLO. 그러니까 신용이 낮은 기업체가 CLO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직접 회사채가 발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회사 자산을 담보로 해서 나온 그 증권화된 상품, 이걸 CLO라고 합니다. 네, 이러한 부분들이 규모가 한 2배 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디폴트가 발생될 경우에는 2018년보다도 이 충격이 한 2배 이상 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버리지 론이 붕괴가 되고 기업이 디폴트가 된다 그러면 더불어 이 연금, 보험업계, 뮤추얼 펀드, 하지 펀드 등이 손실을 보게 되어 연쇄 부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 쉘가스, 이 정크펀드의 쉘가스 업체가 한 1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24년까지 이 만기가 돌아올 상한 금액이 한 900억 달러가 현재 되는 거로 데이터상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보다도 충격이 한 2배 정도가 될 수 있다. 그러한 부분 때문에 이 연준이 회사채 매입을 본격 가동한 이유가 이런 데서 나오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석, 근본적인 이유를 알 수 있겠습니다. 서프라임 때하고 이 글로벌 레버리지론에 대한 연도별 2008년도 이후에 이 연도별 이 규모를 본다 그러면 이 색깔이 아마 이 서프라임 모기지 CDO라는 상품 종류인데 갈수록 줄어듭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거의 줄어들고, 현재 CLO 상품 같은 경우는 갈수록 이 규모가 커집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저번 방송에 여러분이 설명을 들었고, 그 규모가 토탈 레버리지 론이 한 2.2조 정도에서 CLO 같은 경우가 한 1조 정도 달러 정도의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번 방송에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번에 그 사태가 2008년도와 비교를 해보면 어떠한 차이점이고, 과연 모든 부분이 해소가 가능하고 이게 어떻게 앞으로 전개가 될 것인지, 이러한 부분이 여러분들이 매우 궁금하지 않을까. 그리고 현재 주식시장이 이게 바닥인지 여부, 특히 주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부분이지 않나, 그러한 측면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패드의 회사채 매입, 이게 아마 앞으로 향후에는 세금을 걷어서 기업 부실에 메워주는 사상 초유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특혜 논란이, 미국 시장에 대한 특혜 논란이 당연히 나올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는 이 연준의 유동성이 너무 막대하고 실업 청구 수당도 엄청난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2분기 미국 GDP 성장률도 최소 마이너스 20%가 확실하다. 뭐 마이너스 20%냐 30%냐 40%냐 이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하기한 이 거의 마이너스로 간다는 것은 거의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상승하는 데는 아직 멀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같은 경우는 양적 완화를 통해서 금융 시스템을 현재 안정화시키고, 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실무 경기가 살아날 수 있는 바닥을 쳤던 어떤 그런 확실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지금 시장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 마이너스 성장, 실물 경제가 살아날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이 차이점이 있다. 그래서 증시 바닥은 경제가 아직
바닥에 가깝다는 확신이 아직도 부족하다. 예, 그런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 달러는 고점에 도달된 달러가 현재 고점에 도달돼 있다. 그래서 이제 3월 중순에 달러가 매우 인덱스가 매우 고점까지 닿다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약간 확신을 줄 수가 있는데 경제가 바닥에서 올라왔다는 어떤 그런 확신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부족한 그리고 이게 미국 GDP 성장률이 최소한 마이너스로 치닫고 2, 4분기가 3, 4분기도 불투명합니다. 그러한 부분이 2008년도와 비교해서 바닥을 확신할 수 있는 부분이 아주 미흡하다. 2008년도 금융위기는 유동성 폭탄이 금융시장과 실물 경기를 같이 상승했던 그런 어떤 부분과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연준의 유동성 공급과 MNT, 재정 지출 확대 폭탄은 경기가 마비된 상태에서 연준이 금융시장을 지탱하며 대규모 파산 없이 버티는 전략으로 여러분이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업 또한 가게까지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공급하는 수단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앞전에 여러가지 어떤 재정 확대 그 다음에 양적 완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향후 시장에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유는 2008년도와 비교해서 이 어떤 회사채 매입, CP 매입, 가계의 부호자금 살포, 그 다음에 아까 TALF, 카드론, 오토론, 뭐 등등등등 이러한 부분들은 실제 시장에 돈이 뿌려지기 때문에 2008년도 금융위기와 차이점이 이런 점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그래서 향후에 인플레이션에 대응할 금리가 인상 시에 이 금융 시스템에 크게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현재 코로나19에 대한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증시 상승은 제한적이다. 근본적으로 실물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이러한 상황은 아직까지도 많은 그런 문제를 안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약간의 상승은 근본적인 상승이 아니고 여러가지 어떤 조정 단계에 있다. 여러분이 그러한 어떤 부분을 참조하시고 시장을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